안녕하십니까.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 갖고 하락장에서도 안전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준비해 봤어요. 오늘 강의를 듣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세 하락장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신문 기사들도 상당히 이제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이제 기사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다음 신문 기사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뚝뚝. 지난달 서울 집값 역대 최대폭 하락. 추가 대책 나와도 서울 집값 하락 4, 5년은 지속될 거다. 3년 전보다 싸게 팔렸다. 쏟아진 급매물 집값 어디까지 떨어지나에 대한 이런 기사들을 계속 보실 수 있는데요. 신문 기사에서도 워낙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예 투자에 대한 관심을 끊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계속 이제 관망을 좀 하면서 이제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이분들과는 다르게 직업의 이유로 아니면 자녀들의 이제 교육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고 계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거래 현황과 다세대 주택 거래 현황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월에서 5월 달 정도 이제 정점을 찍고 나서 거래량이 급 하락하는 경우를 보실 수 있고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한 4월에서 5월 정도 이제 정점을 찍고 지금 현재 11월까지 이제 하락세를 유지하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엘사 아파트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엘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12월에 20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21년 10월에는 27억이라는 최고가를 찍고 나서 22년 11월 지금 현재 19억 8천이라는 금액의 거래가 되고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엘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제 실거주 위주로 이제 실수요자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조건에서도 거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진짜 바닥을 찍지 않았나 이 정도 금액이 이제 가격 저지선이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15억 이상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이제 내년에 5월 달에 이제 양도세 중과세 배제라든지 이제 규제 완화가 들어가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기 힘든 게 이제 19년도부터 올라갔던 가격이 다시 그 자리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 앞으로는 규제가 더 완화될 일이 있지 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일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반등할 거라고 저도 예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 헬리오시티도 비교하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19년 12월 달에 18억 3천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21년 10월 달에 23억 8천만 원의 최고가를 찍고 22년 11월에 18억 5천이라는 금액에 거래된 이후로 지금 시장에서는 19억 정도의 이제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요.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부동산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가격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이 내용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스 가격처럼 19년도에 가격이 상승하던 그 시작 전까지 이제 가격이 내려와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다음 이제 정권별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이제 아파트 가격 지수를 표시한 그래프고요. 이명박 정권 때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정권까지 부동산 가격 지수는 거의 뭐 변동 없이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때 이제 8.2 부동산 종합대책과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발표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에 들어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부동산 경기 그래프랑도 한번 다시 비교를 해볼게요. 다음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 그래프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정권별 가격 지수와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부동산 경기 그래프는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회복기와 상승기, 후퇴기, 하향기를 겪으면서 부동산이 상승과 하락 곡선을 그린다는 내용입니다. 2013년부터 부동산은 이제 회복기에 들어갔다가 17년에서 21년까지는 이제 상승기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 시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 상승기 곡선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부터는 이제 후퇴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후퇴기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금리가 상승되거나 전세가율이 하락하거나 매물이 증가하고 이제 거래가 감소되거나 가격이 하락하거나 정책이 완화되는 이런 정책들을 계속 내놓을 겁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부동산이 계속 이제 후퇴가 되고 가격이 하락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엘스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도 가격전까지만 내려가면 가격 저지선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시한 게 이 점선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공급 부족이라든지 전세가율이 올라가거나 금리가 하락하고 거래가 증가되고 핵심 지역이 이제 상승을 시작하면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격이 또 반등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뭐 하향기도 있지만 다시 상향기가 있기 때문에 꼭 바닥에서 매입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곡선대로 투자를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의 표본을 볼 때는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한 2,000세대 정도 규모가 되는 아파트가 있으면은 그 아파트 가격이 강남 지역에서는 한 30% 정도, 강남 외 지역,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떨어진 가격에서 이제 가격선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면은 그 아파트는 투자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아파트 투자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다세대나 빌라와 같은 재개발 투자 물건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 대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 이제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이 있는데, 공공재개발 사업과 모아타운 방식,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등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런 재개발 사업들의 특징을 보면은 기존의 재개발과는 다르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은 지금 서울의 땅은 한정적인데 더 이상 이제 뉴타운 같이 크게 개발할 수 있는 땅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 땅에서 공급을 늘리려면은 어느 정도 높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더 높게 해줘서 이제 규제 완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 시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시장에 이제 요즘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재개발 시장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지 다음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입주권이 주변 대장 아파트 가격까지 올라갈 걸 기대를 하고 투자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주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내가 투자한 재개발 물건도 가격이 떨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재개발 물건을 투자를 해야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이 그래프를 준비한 건데요. 요즘에는 초기 재개발이라고 해갖고 동의서를 모으는 구간이 생겼어요. 이 동의서를 모으는 구간이 이제 동의서를 모아서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지역이 선정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게 돼서 이런 구간이 생긴 건데요. 요즘 동의서를 모으고 구역이 지정만 돼도 1억에서 2억 정도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그래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초기 재개발이라든지 이제 동의서를 막 모으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그 주변 아파트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만큼 수익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입니다. 재개발 시장에서는 이제 소액 투자로 하실 때는 초기 재개발이나 동의서를 모으는 구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기 재개발을 해갖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추가 분담금이 없어서 이제 아파트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휘권 양도가 제한되기 전에, 만약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그리고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매각을 하시면서 시세 차익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지역 대단지 아파트가 가격이 30-40% 정도 빠진 지역에 투자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손해보면서 투자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포인트 잡고 아파트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기 재개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재개발에서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할 때 이제 호재도 좀 있는데요. 11월 10일 날 이제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부활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된 게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빌라를 매입했을 때 취득세 85%까지 감면받는 혜택이 끝이었지만, 과거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처럼 부활이 돼서 양도세라든지 이제 보유세 부분에 대한 완화 정책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도 꼭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 해제가 됐는데요. 이제 서울도 이렇게 부동산 거래가 이제 계속 빙하기처럼 멈춰 있다면은 이제 이런 규제 지역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뜻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세가 내년 5월까지는 배제해 준다고는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투자를 해서 추후에 이제 이런 혜택들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내 자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칭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부동산은 하락장도 있지만 상승장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장에서 상승 곡선으로 올라타게 되면은 이제 화폐 가치는 떨어져도 내 자산의 가치는 그만큼 높게 자리 잡고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 없이 이제 좋은 지역에 이런 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 세종국토개발과 연락 주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걱정하시는 전화들도 많이 오고 있어갖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심도 시켜드리고 지금도 투자할 물건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 앞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주목하라 김원주 부장이었습니다.